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검찰을 지휘하며 대한민국 법 집행을 총괄하는 부서 법무부가 때 아닌 어용노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법무부 노조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노조 탄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심층 리포트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 노동조합이 업무방해와 사기, 공갈 등 혐의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단체 협약 타결을 2년간 끌어오다가 이른바 어용노조를 설립해 기존 노조를 탄압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법무부 노조는 지난 2017년 미화, 경비, 시설, 사무 업무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설립된 법무부 최초의 노조로 600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은 법무부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단체 협약을 끌어오다가 지난 5일 복수노조가 생겼으니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새로 교섭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협약 체결식만 남겨둔 시점에서 복수노조가 설립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는 명백한 노조 왕따, 노조 탄압이라는 게 법무부 노조의 주장입니다. 이와 관련 한원상 법무부 노조위원장은 복수노조가 생겼더라도 기존 노조의 대표 교섭권 지위가 있는데 법무부가 교섭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은 노조를 상대로 공갈 사기를 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노조는 오늘 이 같은 내용으로 박 장관을 업무방해와 사기 공갈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이때까지 해왔던 형태나 지금 태도하고 있는 내용이 이것이야말로 노조 탄압이다. 그런 내용이고, 이 복수 노조는 같이 했던 동지들이 언제부턴가 그 사측을 대변하고.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박상기 장관이 어용노조를 만들었다는 기존 노조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새로 설립된 노조는 기존 노조 부위원장과 노조 집행부가 현 위원장에게 반발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노조 내부 문제지 법무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것이 법무부의 해명입니다. 법무부 비정규직 직원들이 장관을 사기 공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고발장을 받아든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법조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네, 다음 달이면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검찰총장 후보군이 다음 주에 정리될 전망입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 차기 검찰총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다음 주에 이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회의가 열린다고요? 네, 그 다음 주인 그 13일에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 회의가 열린다라는 계획이고요. 이 이제 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미 지난달 13일부터 20일 사이에 이 추천위원회가 어떠한 검찰총장을 추천을 할지를 이제 천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거받은 그런 피천거인들 중에서 한 8명 정도의 후보군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총 8명의 후보자 중에서 이제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해서 이 중에 한 3, 4명 정도로 후보군을 압축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3명 이상을 지금 추천해야 된다는 게 이제 운영 규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한 3, 4명 정도를 추천을 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이 중에 한 명을 이제 대통령에게 이제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이 한 명을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하면 이 한 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게 될 계획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좀 오르내리고 있는 좀 유력한 후보군에는 누가 있습니까? 네, 지금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 후보군이 지금 총 8명이라는 어떤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나다 순으로 보면 먼저 김호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김호철 대구고검장, 그리고 봉욱 대검 차장, 그리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이금로 수원고검장, 그 조은석 법무연수원장, 그다음에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 그리고 황철규 부산고검장 이렇게 전현직 검사 8명이 지금 그 후보군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고요. 이 가운데에서 지금 봉욱 대검차장, 그리고 김호수 법무차관, 그리고 이금로 수원고검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4명이 주요 후보군이 아닌가 좀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좀 궁금한 것은 검찰총장 후보 이 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이제 구성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네, 이 구성원 중에 정상명 전 검찰총장 그리고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 나란히 이제 위원장과 위원으로 참여한 게 눈에 띄는데요. 이제 이들은 이제 윤석열 지검장과 소위 특별한 관계라고 좀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정상명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당연직 위원인데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된 거고요. 지금 당연직 위원으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는 그 윤대진 그 검찰국장이 지금 이 4명의 주요 후보군이라고 하고 있는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과 좀 각별한 사이다. 뭐 일각에서는 뭐 소윤 대윤 이란 이야기도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서로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조금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관계라는 것이 그 후보 추천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윤석열 지검장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청와대가 조직의 안정을 좀 더 비중을 뒀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나요? 다른 후보들을 생각했을 때. 이제 봉욱 차장 같은 경우는 연수원 19기이기 때문에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보다 단 한 기수 아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총장의 후임자로서는 조금 더 좀 연착륙되는 그런 기수로서 뭐 검찰 안팎에서 조직의 좀 안정적인 운영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적임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나머지 후보로 뭐 김호수 법무차관이나 이금로 수원 고검장 같은 경우도 뭐 무난한 카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향후 이 차기 총장의 뭐 과제 그리고 또 뭐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차기 총장의 가장 큰 과제는 이제 그 검찰 개혁에 대한 현 정부의 그런 열망이 지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실제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그다음에 공수처 설치법안이 이미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정이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 보면 180일, 90일, 60일이라는 그 기한 내에 상정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상정이 된다라는 거는 위원회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사권 조정이나 그다음에 공수처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내부적인 반발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외부적인 그런 개혁에 대한 압박, 그러니까 내부의 어떤 반발과 외부의 압박 이 사이에서 어떤 정치적인 좀 균형이라고 할까요? 이런 좀 타협을 이끌어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차기 검찰총장이 누가 되겠냐 이게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대 의대 편입학 시험에서 학교 측의 실수로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사립대 의대에 편입학해 다니고 있었는데 1년 뒤 해당 국립대에서 자신들이 행정실수를 했으니 원하면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켜주겠다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장한지 기자입니다. 국내 한 대학에 다니던 A씨는 2016년 12월에 실시된 B 국립대 의대 2017년도 편입학 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이 합격한 다른 C 사립대 의대에 등록해 의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A씨는 C 의과대학에서 1년을 마쳐가는 2017년 10월경 B 국립대에서 2016년 12월에 실시된 입학 결과가 잘못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모 지상파 방송사 취재 결과 A씨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의 입학 전형에도 착오가 있었음이 밝혀지고 이에 학교 측은 당시 실시된 입학 결과가 잘못 통지됐다. 학생이 본래 입학됐어야 하나 입학 행정의 단순 실수로 불합격됐다며 원하면 특별 입학을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해온 겁니다. A씨는 고심 끝에 현재 다니고 있는 C 사립대 의대를 그대로 다니기로 결정하고 행정 처리를 잘못한 B 국립대를 상대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국립대학교에서
면접 전형에 대한 가산점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합격자를 불합격으로 처리한 사건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입학 전형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교육부 감사를 통해가지고 면접 전형을 잘못했다는 것이. 재판에서 B 국립대는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A씨가 다른 의대에 편입학해 의대 공부를 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럼에도 특별 전형 입학 기회를 제공했지만 A씨가 스스로 거부한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설령 손해가 발생했어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국립대학교가 일반적인 의대 입시에서도 경쟁률이 훨씬 높고 의대로서의 인지도도 높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동일 조건에서 동일 시기에 합격했다고 하면 그 의뢰자도 이제 그 목표로 했던 국립대학교에 들어갔을 텐데. 이에 법률구조공단은 의대 합격률과 졸업 후의 진로, 국립대와 사립대의 교육비 차이 등을 감안하면 A씨가 C 사립대에서 의대 공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특별 전형 입학 기회를 줬으니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B 국립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단은 A씨가 1년 동안 C 의대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이 B 국립대에서 인정될지 등이 불확실하다는 점, 학교를 옮길 경우 새로운 교육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한다는 점 등을 들어 특별 전형 입학 기회를 거부했다는 사유만으로 B 국립대의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표했던 대학이 국립대학이고 실제로 합격한 대학은 사립대학이었기 때문에 실제 발생하는 등록금이나 생활비 이런 부분에서도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 1, 2심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B 국립대 의대에 A씨에 대해 1,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고 피고인 B 국립대가 상고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진행한 공단 이만우 변호사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가지는 지위와 위상을 고려했을 때 대학 입학 제도는 절차의 준비와 그 진행뿐 아니라 입학 전형의 결과 또한 엄격하게 검증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준 판결이라고 사건의 의의를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19살 여성이 40대 택시기사에게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일 하는 사람 자식은 무슨 죄냐는 막말을 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택시기사가 으슥한 곳에 택시를 세우고 여성을 위협하며 폭행했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19살 A씨라고 하는데요. 지난 1월 11일 새벽 2시 반을 넘겨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시간으로 밀어 술을 마셨을 것 같은데 아직 20살도 안 된 A씨가 43살 택시기사 정모 씨에게 택시 회사 다녀 밥은 벌어먹고 사느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의 조롱과 비하 막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식까지 언급하며 자신을 비하한 데 격분한 택시기사 정 씨는 영등포구 일대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우고 약 10분간 A씨를 가지 못하도록 위협한 뒤 손목 등에 청테이프를 감고 얼굴을 주먹으로 서너 차례 때렸다고 합니다. 정 씨는 또 차량에 있던 커터칼을 피해자 얼굴에 들이밀며 위협했고 A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조롱 섞인 막말은 막말이고 사람도 없는 으슥한 곳에서 손목은 청테이프로 묶이고 건장한 남성에게 커터칼로 위협당하며 폭행을 당했으니 그 공포감은 극심했을 겁니다. 정 씨는 결국 특수 중강금치상이라는 무시무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인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 13부 신혁재 부장판사는 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늦은 밤 택시에 혼자 승차한 어린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커터칼을 얼굴에 들이대며 협박하고 손목과 눈 부위에 청테이프를 감아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정 씨의 행위를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택시에 감금한 시간은 10분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감금 정도가 경미한 편이라며 피고인은 택시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자의로 감금 행위를 중단해 피해자가 탈출할 수 있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가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집행유예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감금 폭행 피해자이긴 하지만 아직 20살도 안 된 어린 여성이 한 집안의 가장일 중년 남성에게 어떻게 자식은 무슨 죄냐는 식의 조롱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쉽게 이해가 가진 않습니다. 인성교육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린 여성의 손목과 눈을 청테이프로 가리고 묶고 폭행한 택시기사도 택시 안에 왜 청테이프와 커터컬을 두고 다녔는지도 궁금합니다. 무서운 세상이라는 생각입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오늘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사망케 한 아기의 부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립 유치원 원장들이 국가관리 회계 시스템, 이른바 에듀파인 도입에 반발하는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유치원 원장들은 교육부가 상위 법률의 개정 없이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며 비영리 개인 사업자의 사유재산이라며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헌법학회는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외대 법학연구소와 함께 오늘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헌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19 한국헌법학자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헌재는 오는 13일 퇴임하는 김원정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박종문 아름다운 재단 이사장이 내정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14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사무처장 업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6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